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효 계지탕 조문에 보이는 망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망향은 증상인가, 증인인가? 증상이면서 증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가? 그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로 볼 수 없는 망향의 표기가 옳지 않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오늘 그 망향에 대한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망향이라는 표기가 옳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중경서를 공부하고 조문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겪어 넘어가면은 그동안의 어떤 그 고전적인 해석들, 가금이라든가 의중근감에 나와 있는 상한론 해석들을 보다 더 그 올바른 실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긴다고 봅니다. 증이라고 하는 것은 징이다. 이건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증거다. 여러분 증거 잘 아시잖아요. 경찰이 살인 강도 범인을 잡았어도 증거가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은 신뢰가 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중용에서 나온 문구라고. 중용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 진정한 고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신비로운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서삼경, 제가 사서삼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래서 꼭 무슨 그것을 육아적인 경서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육아 쪽에서 만들어 놓은 발상이지, 오경은 그 어떠한 그 계파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읽었던 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세에 그것을 주자에 의해서 사서삼경이니 사서오경이니 이와 같은 그 범주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육아로 끌어들인 것이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게 되면은 증명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문헌이 전수될 때 믿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근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증거가 없는 것을 근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로부터 중경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추복이라고 하는 거는 추종한다 이 소리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의사들이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중경서가 그렇게 대접을 많이 못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동의보감이라든가 그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때문에 사실은 중경서의 그 고방은 일본에서 꼽힌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사람들은 한 300년에 걸쳐서 중경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마왕탕에서부터 승기탕 조문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경서를 추정하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증거다. 이게 근거주의죠. 비록 그렇지만 가히 증거로서 삼을 수 있는 가운데 혹간
증거로서 불충분한 것이 또한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증거로서 부정확한 일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중경의 그 글이라고 해서 다 믿어버리면은 그 해가 결코 적지 않다. 자, 대표적으로 아마 이 조문은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보고 전혀 다 임상하고도 관계도 없다 생각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분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오계지탕 조문의 망향이라고 하는 표기는 옳은 것인가? 자, 바란다의 망향, 서모자는 불가하, 시오계지탕 하야, 영의를 조화시킴으로써 진액을 소통하게 하면 저절로 낫는다.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증거로서 삼을 수 있는 일은 바란다와 서머 이 두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해설지사예요. 해설지사는 자, 망향, 불가하, 화기영 이것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해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망향, 화기영이하야 특히 이 부분은 시오계지탕의 양리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리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쓴 사람은 시오계지탕을 주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가정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가설인데 우리가 여기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그 자서 2편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에 영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소문의 의안을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가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맥중 영은 뭐 맥 가운데로 흐르고 위는 뭐 맥 외로 흐른다든가 이와 같은 게 다 가설이잖아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이 내경의 학설을 믿어야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진액이라고 하는 그 의안에 대해서 진액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한나라 초기서부터 진액이 생리적인 요인과 병리적인 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자주 나온다고요. 진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결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진액이라고 하는 수분의 그 변조에 의해서 수분이 얼마만큼 잘 공급이 되고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심화되고 치료되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되게 단순하죠. 이게. 그러나 이 조문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믿을 게 못 돼요. 자, 증거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천하의 공기. 세상에 누구든지 공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해설지사는 아무리 그 해석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경서의 조문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맹신하고 절대 그 변하지 않는 의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경이 아니라 누가 했던지 간에 항상 의심을 하고 우리가 그를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저 망향 일구가 설사
가정법이죠. 중경이 쓴 글자라 하더라도 실증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이것은 주의 문자 있어서랴. 이건 주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한영 씨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 망향이 주의 문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주예가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가금을 물론 여러 책들을 읽어봤지만은 그 중에서 그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물론 이것도 제 견해지만 가금이라고 했을 때 가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항과다 후에 괴병이라고 하는 거는 계지탕 조문에 오치의 그 조문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괴병이라는 말이. 예. 괴병이라는 게 뭐냐? 그야말로 무너지는 병증이죠. 이거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병증을 괴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약을 줬을 때 그 의사는 중경이 됐던 그 후세 사람이 됐던지 간에 약을 줬을 때 이 약에 대한 예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식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모르는 이상한 병증이 무수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망향이라고 이 괴병을 망향으로 구실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실제로 이 조문에 기인한 것이다. 시오계지탕 조문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이 발항과다예요. 발항과다. 그러니까 발항과다 후에 예기치 못한 병증을 후세 사람들이 이거는 망향이다라고 줄을 갖다가 붙인 것은 이 시오계지탕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바란다, 망향, 서머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글을 절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글이 읽는 사람, 우리의 입장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을까? 바란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도 다자가 있잖아요. 발안하고 나서가 아니라 발안을 과다하게 했더니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의심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발안을 과다했을까? 이것도 의심을 해야죠. 이것은 제가 한 달 뒤에 이제 한토하라는 강의를 하게 되면은 모든 의문점은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발안을 했을 것이고 앞에 어떤 전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발안을 왜 많이 했는가?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병증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럴 때 망향은 하나의 증상과 같아요. 그런데 양명병 조문에 보면은 발한다. 또 거듭 발안한 경우 했는데 그 양을 손망시키고 서머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망향이라는 개념이 다소 병인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양기가 손상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데 이 조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조문에서 망향은 증상인가 아닌가. 비록 그것이 증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세로 보면은 망향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된 이유는 실로 발항 과다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전제 조건이 발한다에다가 또 중발안했잖아요. 이거 다 의심을 해야죠. 왜 거듭 발안을 했을까?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글 이면의 시대 상황과 그 당시의 의안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바람가다 후에 진액이 망실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망양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렇게 단서죠. 이렇게 호자가 있을 때는 단서예요. 조문 모두에 조문 앞에 바람과다라고 이렇게 운운하면 말을 하면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바람과다 이렇게 쓰면 망양이라고 하는 문자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망양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또한 오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바람과다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망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바람과다가 이것이 오치였구나 또는 역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들어서 계지 감초탕에 바람과다 심하게 계지가 부자탕에 바람 수루부지 쭉 사지미군 난이굴신 소변불 이런 게 있죠. 이 조문에 이 두 개의 그 조문에는 망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조문에는 증상에는 망양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양으로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양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으니 이와 같은 이유로 후세 의사들이 이 조문을 해서 여기도 물론 이제 가금이라든가 청대의 이제 그 상한 농가들이죠. 이 조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발한 망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발한을 해가지고 양을 손상시킨 것을 이렇게 같이 병기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모두 시오 계지탕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망양이라는 것이 바람가다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면 계지 감초탕 증, 계지가 부자탕증도 가히 우리가 망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시오계지탕증, 백호가 인삼탕증 마찬가지예요. 막 바람과다 했잖아요. 전부 다. 이것도 가히 또한 망양으로 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조이승기탕 조문에서 바람과다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 망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제목에다 탈진 후에 망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논리로 바람과다로 인해 가지고 망양이 나타난다고 완전히 규정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람과다의 그 오치가 비록 같지만은 저 괴병의 처방은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람과에 대한 어떤 사람은 계지감초탕, 계지가 부자탕, 어떤 사람은 그 백호탕, 시오계지탕, 조이승기탕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어떠한 동일한 치료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이게 바로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 요인과 잠재적으로 그 사람이 병독이 다르기 때문에 괴병의 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은 철두철미하게 나타난 증상만을 기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타난 증상을 보면 그 사람의 내재적 소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상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만 선생의 사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그래서 체질이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왜냐면 다 이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PIN, 저 처방에 있어서는 바람과다 모두 후에 망양선모를 병술지하고, 여기는 바로 시오계지탕이죠. 시오계지탕 조문에서는 바람과다하고 이렇게 망양선모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지가 부자탕, 대표적으로 계지가 부자탕에서는 바람과다 모두 후에 망양선모를 이렇게 병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이 말 자체가 없는 거죠. 혹 이 대신
심하게라든가 사지미급 이것을 기술한 거죠. 그러나 망양의 실질적인 망양의 의미는 시오 계지탕 그 계지가 부자탕 조문에는 해당되지만 시오 계지탕 조문에는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범위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다 이런 소리예요. 대개의 모든 서머는 발항과다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양이 손상됨으로써 나온 것이냐 이거죠. 서머증은 결국 발항과다로 인해서 조열로 인한 진액 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만기양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항과다 이후에 반드시 서머 일증으로 다 귀속되는 것은 아니나 발항과다 하면은 서머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찍 들었지만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망양으로 빠져서 서머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다. 예. 자, 발한다, 약토, 약하 후에 이와 같은 것도 보세요. 발한하고 왜 또 토법을 쓰고 왜 또 사법 썼느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건 한토화법에 가야지 여러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게 이제 고법이에요. 고법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경 전에 이와 같은 치료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답습했는가? 그것도 의심을 하셔야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는 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타난 그 괴병을 관찰하면 그 괴병의 종류에 따라서 양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음을 손상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내재적 소인, 체질, 잠재적 병독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망양은 계지가 부자탕에는 적합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오 계지탕 조문의 망양이 있지만 그 망양은 해당되지 않는다. 무릇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변론한 거예요. 시오 계지탕도 마땅하지 않는데 하물며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은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류는 똑같은 발항과다 했지만은 탈음에 빠져버린 그런 거고 이것이 탈지양은 바로 그 계지가 부자탕에 빠진 케이스죠. 음양가의 관점. 자, 음양가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음양이라가 아니라 음양가. 그러니까 음양가라는 건 뭐냐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반드시 음이 있다.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음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허사로 규정해가지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떠한 용어는 이해가 돼요. 다만 이제 간양이니 간음이니 뭐 폐양이니 폐음이니 이와 같은 신양이니 이런 것 같은 용어가 확대 재산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망양이 있다면 망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경서에는 망음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일단은 망양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렇다면 발항과다 후에 아무런 어떠한 단서도 없이 바로 망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편견이다 이 소리죠. 왜냐하면 이 망음도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망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자
망향이라고 하는 증상이 없다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망향이라는 문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중경은 망향이다, 망음이다 이와 같이 표기하지 않고 어떠한 앞서도 말했지만 계집당 조문에 수루부지, 바람과 대는데 수루부지, 사지미급, 난이부신, 소변분리 이게 바로 망향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과 대 망음이네 이게 아니고 서머 그리고 뭐 번조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가료금수 이것이 전부 다 망향의 망음의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망향이 있다면 망음도 있지만 중경은 망향과 망음의 구체적 증상을 표기하고 망향과 망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실증주의 관점과 의존근간과 상한내소집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네. 실증주의 관점에서 의존근간과 상한내소집의 그 해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은 누구든지 아마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